자, 10월 18일 회사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소형 승용차가 고장이 발생하여 서울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차량 수리비 22만원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자, 그럼 우리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1500cc 승용차를 수리했으니까 비용용 소형 승용차를 지금 우리가 수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54번 불공이고, 자, 차 수리한 거니까 수익적 지출이면 비용 처리하는 건 차량 유지비라고 처리를 할 거고, 이 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쓰면 10월 18일 날 54번 불공이고 우리 소형 승용차를 수리했고 금액은 22만원 포함이니까 2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서울 카센터고 전자세금 계산서죠.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이번에 유지에 걸렸으니까. 자, 그리고 분계는 그냥 현금 해도 되고 혼합. 자,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고 이 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10월 23일 영업부는 매출거래처 허가장에 아들 돌잔치 선물로 만물백화점에서 유아용품을 10만원의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보는데 매출거래처 과장의 아들 돌잔치 선물 접대죠. 그래서 54번 불공이 되겠네요. 자, 그럼 뭐 접대면 계정 과목은 접대비고 매출거래처니까 800번대, 그리고 이 돈은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10월 23일 날 54번 불공이고 유아용품을 구입했고 금액은 1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만물백화점에서 했고 전자세금 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우리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자, 그리고 분계는 혼합. 자, 우린 계정 과목 접대비가 될 거고 영업부 매출거래처 800번대 접대비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10월 27일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인천 세관에 부가가치세 2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전자수입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자, 수입세금계산서 받았고 어디 세관 적혀 있으면 우리는 55번 수입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세관장한테는 부가가치세만 줄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210만 원을 현금 납부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금계산서도 그럼 부가가치세가 210만 원 되도록 작성을 해줄 거라서 공급가액이 21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매입매출전표에서 10월 27일 날 우리는 55번 수입이고 원재료 수입한 거고 금액은 2100만 원이라고 써야
부가가치세가 210만 원이 되죠. 그리고 인천 세관에서 발행해 준 거고, 전자 수입세금 계산서. 자, 분계는 현금하셔도 되고 혼합. 그럼 안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지급한 게 분계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자, 카드 거래에서 다음 페이지 11월 21일 관리부서는 부활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55만 원을 법인카드인 사랑카드로 결제하였다. 매입카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하였다. 자, 그럼 이번엔 법인카드인 사랑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적혀 있고, 그럼 매입인데 카드 매입인데 부가가치세 포함. 그리고 그럼 과세 거래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 글자를 보고도 우리는 과세 거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럼 57번 카드 과세고 관리부서 직원 회식이니까 800번대의 복리후생비. 대변에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자, 그럼 11월 21일 날 우린 57번 카드 과세고 우리 식사 대금 금액은 55만 원에 포함이니까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부활식당, 카드사는 사랑카드, 분계는 우리 4번 카드다라고 하면 미지급금에 사랑카드 붙어 있으니까 우린 차변에 우리 직원 관리부서 직원 회식비니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12월 16일 삼부 프라자로부터 업무용 컴퓨터를 더 한 대를 550만 원에 구입하고 법인카드인 대한카드로 구입하였다.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함. 이번에도 법인카드인 대한카드로 구입을 했고 부가가치세 포함 혹은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이 글자를 보고 우리는 57번 카드 과세다라고 선택하고, 업무용 컴퓨터니까 우리는 비품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카드 거래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자, 그럼 12월 16일 날 자, 오늘 57번 카드 과세고, 자, 컴퓨터 한 대를 550만 원에 샀고 거래처는 삼부 프라자한테, 카드는 대한카드. 분계는 우리 그냥 카드 하면 미지급금에 카드사 붙는 거 앞에 봤으니까 우리가 산 거는 비품이다. 우리 고정자산 간편 등록 나오는 건 그냥 취소하시면 돼요. 자, 다음 자 12월 25일
거래처 만능 상사로부터 생산 부서의 원재료로 사용할 자재를 2,750만 원에 구입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관련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자, 현금 영수증 수령했고 그럼 과세거래 면세거래 볼 건데 부가가치세 포함. 그럼 얘는 61번 현금 과세가 되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산 거는 뭐 원재료로 사용할 자재니까 원재료고 그리고 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12월 25일 날 61번 현금 과세고 자, 자재를 샀고 2,750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만능 상사 그리고 이번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현금이라고 하면 원재료라고 해서 얘가 들어오게 되죠. 그죠? 자, 다음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메인 매출 전표 기본 연습은 끝났고 자, 제가 드린 이 파일에 543페이지 PDF 파일은 58페이지로 갈게요. 이번엔 오류 수정 문제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오류 수정 문제는 그냥 전표 입력 문제인데 입력해놓고 잘못해놔서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분계 모르면 어차피 입력 못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느낌인데 자, 이 오류 수정 문제는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계정 과목을 뭐 수익적 지출인 걸 자본적 지출로 혹은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거나 혹은 뭐 세금인데 계정 과목 잘못 썼거나 매일 매출 전표에 써야 되는데 일반 전표에 썼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 전산 회계라는 시험에서 우리 오류 수정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문제는 그냥 우리 지금까지 한 일반 전표하고 매일 매출 전표 문제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물어본다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럼 우리 회사를 수정산업 1040으로 바꾸고 1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7월 23일 출금 전표에 처리한 세금과 공과금은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한 것이다. 회사는 6월 30일자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 처리는 정리되어 있음. 자, 일단 그냥 문제만 가지고도 봐도 자, 우리 부가가치세 정리해서 해놓고 7월 23일 날 납부한다면 우리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쓰나요? 자, 보면 자, 이 정리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일반 전표 6월 30일 날 보면 자, 분계 지금 이 분계가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분계죠. 그럼 얘가 매출세액이다. 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다.
그래서 빼고 나머지 이 돈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할 거다라고 정리해 둔 거잖아요. 그럼 얘 납부하면 미지급 세금을 지우면서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렇게 정리한 거 미지급 세금 부채로 이거 납부해야 되는 거다. 내 거 아니다라고 부가세 예수금이 많았던 부분을 미지급 세금으로 바꿔뒀다가 얘를 세금 납부할 때 얘 지울 거예요. 이 돈 납부하면 지워야 될 거잖아요. 세금 납부했으니까. 그럼 이거 납부한 거 지우기 위해서 차변으로 갈 건데 지금 이 문제는 7월 23일 날 이걸 미지급 세금을 안 지우고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해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통 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에서 납부했는데 이걸 출금 점포로 현금 납부한 걸로 처리해뒀죠. 그냥 아예 엉망진창으로 틀려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냥 새로 분기하고 기존 거 지워버리면 돼요. 전표번호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컴퓨터가 인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6월 30일자 이 분기하고 정리하는 분기 전에 우리 숙지해두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세무사 시험은 간간히 나오는데 회계사 시험은 그냥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모르면 회계사 시험에서는 FAT 1급은 4점이에요. 4점 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 분계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걸 납부하거나 둘 중 하나가 나오는데 지금 얘 납부하는 거니까 미지급 세금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7월 23일 날 차변에 미지급 세금 927만 4,100원이 대변의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 이렇게 분계를 제대로 된 걸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던 건 꼭 지워줘야 돼요. 얘는 잘못된 분계죠. 그럼 출금 전표로 세금과 공과 처리한 얘는 삭제 눌러서 얘는 삭제 눌러서 지워줄 거예요. 자, 이렇게만 남아 있으면 첫 번째 건 끝. 기존에 있던 거 방금 지워버린 거예요. 자, 다음 7월 27일 주식회사 진정전자에 대한 대여금은 상환기간이 2022년 7월 26일이다. 자, 그럼 너무 생뚱맞은 문제 같지 않나요? 하지만 문제가 오류 수정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7월 27일 날로 가면 자, 지금 보통 예금에서 돈 빌려줬는데 자, 그럼 문제에서 상환 기간이 내년 22년도 7월 26일이죠. 그럼 내년 만기가 아니니까 얘는 장기 대여금 돼야 되는데 여기 단기 대여금으로 잘못 쓴 거죠. 그럼 이 계정 과목만 단기를 장기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방금 단기 대여금을 장기 대여금으로 수정해줬어요. 그죠? 자, 다음 8월 2일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 60만 300원은 영업부에서 매입한 컴퓨터에 대한 지급액으로서 확인 결과 은행 이체 수수료 300원이 포함되어 결제된 금액이었다. 자, 그럼 문제 보면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60만 300원 이체했는데 영업부에서 산 컴퓨터 지급액이면 뭐 미지급금이나 이런 게 60만 원이고 은행 수수료가 300원이라는 거죠.
그럼 미지급금이 6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8월 2일 날 가서 보면, 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미지급금을 60만 300원이다라고 써서 지금 300원은 우리 은행 이체 수수료 비용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 처리를 한 거죠. 그럼 자, 우리 컴퓨터는 차익이 발생하면 전표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먼저 이 금액을 줄여버리면 계속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60만 원으로 금액을 미지급금을 수정해버리면 300원 차이가 났죠. 위에 여기에 300원 차이 난 만큼 차변에 우리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선택해서 써주면 컴퓨터는 하나의 전표로 인식하고 있죠. 지금 미지급금 60만 300원을 60만 원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300원을 회계 처리해 준 거예요. 자, 근데 방금처럼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차변에 수수료 비용 300원이다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얘를 60만 원이다라고 쓰면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래 썼기 때문에 같은 건지 컴퓨터가 모르죠. 지금 아래 분계 보면 쪼개져 있고 둘 다 빨간색으로 차이 난다고 뜨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 날짜하고 전표 번호를 같은 걸로 일치시켜 버리면 얘가 하나로 묶일 거니까 그럼 그땐 여기 전표 번호를 클릭해서 날짜를 2일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하나로 묶이게 되죠. 그렇게 이런 방법을 만약에 분기가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면 제대로 금액 만들어 놓고 전표 번호를 하나로 맞추시면 돼요. 아니면 전부 다 3번 아까 돼 있으면 3번으로 하든 뭐든 이건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시 전표 번호 수정 썼으면 제자리 갖다 놔야지. 얘 눌러서 없애버리고 필요할 때만 얘 체크해서 번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8월 12일 생산부서 직원의 결혼 축의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는데 이는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으로 확인되었다. 자, 생산부서 직원 결혼 축의금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건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뒀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영업부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이래요. 그럼 거래처 직원의 축의금이면 접대비가 되겠죠. 영업부니까 800번대. 그래서 500번대 복리후생비를 800번대 접대비로 변경하라는 거죠. 자, 그럼 8월 10일 날 자,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출금 전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800번대의 접대비로 이 계정 과목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저는 이 문제 이거 오류 문제 보다가 기출 문제 중에 황당했던 게 쭉 적어놨고 다음과 같은 전표 입력이 누락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분계 문제 한 개 더 준 거죠. 그래서 그냥 분계 문제처럼 나오는 형식이니까 정확하게 분계만 할 수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9월 3일 날 현금으로 지급한 수도강열비 9만 원을 일반 전표에서 영업 부분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는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수도요금 4만 원과 전력비 5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럼 우리 영업 부문이었으면 뭐 수도요금이든 전기세든 전부 다 수도강열비라고 처리하는 건데 근데 얘가 우리 영업 부문에서 한 게 아니고 물건 만드는 제조 부문에서 한 거네요. 그럼 수도요금은 가스 수도료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고 전력비는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 500번대 거를 쓸 거예요.
그럼 지금 분계 계정 과목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럼 9월 3일 날 가면 자 지금 얘 금액을 흐트릴 수도 있는데 그냥 아래 제대로 된 분계를 쓰면 차변에 가스 수도료 4만 원이고 차변에 전력비 5만 원이고 대변에 예,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지금 이분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그냥 이렇게 제대로 된 거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잘못된 거 앞에 네모박스 체크해서 예, 지워버리면 돼요. 예, 삭제 눌러서 예. 자, 다음 9월 15일 주식회사 LA전자에서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한 1195만 원은 전액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10월 29일 현재 주식회사 LA전자의 외상 매출금 11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보통 예금에 1195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자, 이 돈은 지금 실제적으로는 외상 매출금 1100이고 나머지 95만 원은 선수금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9월 15일로 가보면 문제가 보통 예금으로 전부 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외상 매출금은 11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1100만 원으로 그냥 수정해 버릴게요. 그럼 분계가 연속된다고 연결이 될 거니까. 자,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선수금이다. 자, 여기에도 꼭 거래처를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라 그랬죠. 선수금이 제가 단계가 있다라고 했죠. 점점 마지막 최종 단계가 여기 거래처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 넘어가시면 이제 잘 하시니까. 자, 다음 11월 10일 날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한 금액 39만 원 중 19만 5천 원은 마케팅 부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39만 원을 다 세금과 공가로 처리했대요. 그런데 이 납부한 39만 원 중 절반은 직원 부담분이고 절반만 회사 부담분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린 대변에 돈이 뭐 39만 원이 어떤 방식이 나가든 간에 차변에는 그럼 절반인 19만 5천 원은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 지워줘야 되고 회사가 지원해주는 것만 세금과 공가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렇게 분계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10월 11일 날 아이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세금과 공가라고 되어 있으면 절반만 우리 회사가 지원한 거니까 19만 5천 원만 이거고. 그럼 나머지는 예수금이다. 자, 다음 8월 죄송해요. 물 좀 떠가지고 올게요. 갑자기 목이 잠겼다.
죄송해요. 요즘 갈수록 계속 목이 건조해요. 코로나는 아니겠죠? 자다가 목말라서 일어나는 게 이번 달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자다가 목말라서 일어난 적 있으세요? 저도 이번 달에 태어나서 처음 일어난 일인데 이번 달에 한 네다섯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제 물을 많이 마셔야겠다. 자, 이제 8월 15일 볼게요. 자,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 전액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 비용 33,000원으로서 스피드 용달로부터 수기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자, 그럼 자 문제 내용 보면 원재료 사기 위해서 우리가 운반비 33,000원을 줬는데 얘 세금 계산서 받은 거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받은 거고 원재료 매입 운반비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그럼 51번 매입 과세로 해서 3만원에 3천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분계가. 그리고 매입 매출 과세 유용하고 그럼 이 운반비 분계는 어떻게 돼야 되죠? 계정 과목 운반비는 그쵸 원재료라고 해야 되죠. 실화씨 입모양이 원재료였어. 자, 그럼 지금 우리 원재료라고 해야 된다. 정답은 우리가 이제 인지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입력했는지를 보러 가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자, 8월 15일로 가니까 전표가 없죠. 그죠? 입력된 게 없죠. 그럼 일반 전표 8월 15일 날 가보면 일반 전표에다가 이걸 33,000원을 잘못 분기해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심지어 계정 과목까지 틀렸네. 아이고,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문제는 제대로 된 분계를 매입 매출 전표에 넣고 그리고 일반 전표에 있는 이걸 지워주는 게 이번 문제를 푸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니까 자 방금 얘는 51번 매입과세고 운반비고 금액은 3만원의 별도 스피드 용달 얘는 그냥 수기 세금 계산서니까 전자 비워놓고 뭐 분계는 원재료의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한 거다. 자 이렇게 써두고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된 거 전표 입력을 했으면 매일 매출 전표 썼으면 기존에 있던 건 지워야 돼요. 왜냐면 현금으로 돈 나갔다가 여기도 적혀 있고 여기에도 적혀 있으면 두 번 나가게 돼서 자리가 안 맞아지겠죠. 그 이중전기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없애기 위해서 앞에 네모박스 체크하면 K11 같은 전표끼리 묶여요. 그럼 위에 삭제 버튼 누르시고 지우면 이제 이번 문제가 푸는 거예요. 자, 다음 자, 9월 12일 법인카드인 유진카드로 결제된 차량 유지비 110만 원이 일반 전표로 처리되어 있다. 이는 용인 주유소에서 공장 화물 자동차에 대한 주유요금 100만 원의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춘 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받은 것을 잘못 처리한 것이다.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으로 처리.
사실 이거 과거에 이런 기출 문제 있었는데 얘가 110이었는데 잘못 썼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지금 얘는 그 공장 화물 자동차에 대한 주유 요금이고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매입세 공제되는 카드 거래니까 57번 카드 과세로 매입 매출 전표에 써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화물 자동차나 이런 게 아니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한 거는 일반 전표에 써요. 공제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얘는 9월 10일 날 일반 전표에다가 공제 안 되니까 그냥 110만 원이다라고 여기에 다 써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공장 화물차면 이야기가 바뀌게 되죠. 공장 화물차는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로 가야 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매입 매출 전표 9월 10일자로 할 건데, 자, 얘가 어떤데 그냥 이대로 쓸게요. 문제대로 하는 게 우리 보기 편하죠. 그러면 자, 얘 제대로 하면 57번 카드 과세에 우리 주유 요금이고 금액 100만 원 포함 쓰면 알아서 분리시킬 거고, 거래처는 우리 용인 주유소, 카드는 우리 유진 카드. 자, 분계는 4번 카드라고 하니까 잘 들어갔고, 얘는 공장 화물차 유지비니까 500번대의 차량 유지비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입력 끝났으면 일반 전표에 있던 얘 전표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얘는 지우고 이것만 남겨놔야 되겠죠. 자, 다음 9월 14일 제품 매출 500만 원의 환율 적용이 달러당 5,000원에 대하여 5,000달러에 대하여 달러당 1,000원으로 잘못 적용되었고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할 기준 환율은 1,200원이다. 또한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이 아닌 직접 수출로 확인되었다. 당초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영세율 구분란에 코드도 수정하시죠. 그럼 얘 아예 잘못한 거니까 9월 14일자에 가서 아래 제대로 된 거 새로 쓰고 기존 거 지워버리는 게 편하겠죠. 뭐 이거 다 뜯어 고치는 것보다 아래 제대로 된 거는 지금 직접 수출이고 환율도 달러당 1,200원이면 600만 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16 수출이고 5,000달러, 달러당 1,200원, 600만 원이고 줄리아나 영세율 구분 1번 외상이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정확하게 입력한 거죠. 그럼 기존 거는 지금 공급 가액하고 영세율 구분이 틀렸으니까 기존 건 체크해서 얘를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됐고, 자, 우리 다음 11번 문제는 또 우리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